자, 여러분 산화환경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오늘 이 작품은 시간적 배경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오늘 아침부터 오늘 밤까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야. 하루 동안. 자, 여러분 이 만화가 그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작품은 만화가 그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한다. 여러분 이 김승옥이라고 하는 작가는 실제 여러분 그 대학생 때 돈이 없어서 신문사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담당이 뭐였냐면 여러분 이 만화 연재를 도와주는 일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 만화 연재할 때 여러분 이 마감을 어떻게 하고 만화 연재할 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평가받고 이런 거를 직접 봐왔었으니까 이 작품을 조금 더 솔직하게 쓸 수 있었는데 이 작품은 여러분 단순히 만화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지 얘들아. 현대인들의 불안감을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이게 현대인의 불안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직장에 대한 불안감 이거를 어떻게 얘들아 드러내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오늘 아침에도 그는 설사기 때문에 잠을 일찍 좀 깨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설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신체적인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신체적 반응이 얘들아 왜 나왔냐면 여기 뒤에 나오지만 연재 만화가 지속적으로 누락이 되는 거야. 자, 연재 만화가 지속적으로 누락이 되면서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누락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잘리면 어쩌지? 라고 하는 긴장감,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떠지? 라고 하는 불안감, 그 다음에 예민함, 예민함. 이게 여러분 신체적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는 여러분 심리적 작용 때문에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일제 일어나기 싫어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배가 뒤끌면서 벌써 항문이 움쩍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휴지를 챙겨서 변소로 갔다. 어제 저녁에 먹은 약은 별로 효과를 내지는 못했던 모양이다. 변소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는 자신이 왜 배가 아픈지 생각해봤네. 이거 생각했네. 얘들 무슨 태도야? 성찰이야. 맞아. 화장실에서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성찰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배가 아픈가? 자, 과식을 했거나 기름진 것을 먹은 적도 없었고, 그리고 있었다면 조금 심한 심리적인 긴장 상태뿐이었고, 그러면 신문사에서 자기 연재 만화가 요 며칠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나쁜 예감으로 불안감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네요. 자기가 얘들아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왜 배가 아픈지에 대한 이유를 모색하고 있는 거죠. 이유를 모색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자는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냐면 해고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 선생님 위로 올릴게요. 자, 그래서 이때 재미가 없었던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그날부대 만화를 그려서 가지고 가면 문화부장은 여느 때와 똑같은 태도로 만화를 받아서 여느 때와 똑같이 그것을 열심히 보고 나서 여느 때와 똑같이 그게 우스워서 못 살겠다는 듯이 오랫동안 고개를 껄껄거리면서 웃어줬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여느 때와 똑같은, 여느 때와 똑같이, 여느 때와 똑같이 라는 말이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반복적인 말을 쓰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반복법을 통해서 문화부장의 태도가 나와. 자, 그러면 이 반복법은 문화부장의 습관적 그리고 관성적인 반응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진심으로 여러분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같은 똑같은 여러분 습관처럼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문화
사람을 여러분 진심으로 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겉핥기처럼 여러분 대하는 거예요. 수박이 겉핥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만 여러분 보는 걸 뭐라고 하지? 피상? 그쵸? 그러면 인간의 관계를 피상적으로만 바라보는 여러분 사람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아주 좋습니다. 걸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걸작이면요 뭘 해줘야 돼요? 연재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치는 또 빠진 거예요. 그러면 걸작이라고 하는 문화부장에 반응하고 실제 얘들아 신문에 연재된 내용은 정반대,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상반된 여러분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상반된이라고 하는 이런 반응에서 여러분 나는 문화부장의 이 태도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문화부장의 말과 행동을 신뢰할 수가 없다. 신뢰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행동들, 이 행동들 그리고 이 걸작이라고 하는 표현, 선생님 지금 노란색으로 밑줄 긋은 거 무슨 표현법이에요? 겉으로는 걸작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연재 안 해주잖아요. 이거 무슨 표현법이야? 반어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반어적 말과 반어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어적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또 아래 내려갈게. 그러면 문화부장은 안경을 벗어서 안경 양복 깃을 닦으면서 기사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이상 나는 더 물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을 안심시켜가면서 데스크 위에 흐트러져 있는 경쟁지들과 일본에서 온 신문과 그리고 통신사에서 배달된 유일물을 대강 훑어보고 나오는 것이었고, 그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면 만화가 빠트려진 채 연재가 되었던 것이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봐봐. 여러분 지금 기사 형태를 이건 문화부장 얘들아 뭐 하는 태도 얘들아? 변명이죠. 그러면 문화부장의 변명은 다른 기사에 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밀렸다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난 믿을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문화부장이 걸작 이렇게 표현해줬으니까. 그리고 나왔을 때 얘들아 뭘 하고 있냐면 데스크 위에 있는 신문 유인물들을 훑어봐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얘들아? 자신의 만화가 왜 누락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이유의 작업들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자신의 만화가 누락되는 이유를 찾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 자신의 만화가 누락되는 이유를 찾기 위한 행동이다. 그래서 여기 무슨 유인물이 들어갔지? 이 유인물보다 내가 뒤떨어지는 연재를 했나? 여기 무슨 신문 기사 들어갔지? 내가 어떤 신문에 밀린 거지?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자, 그 다음날 신문이 보면 여러분 이게 빠져있고, 오늘도 기사 폭주 때문일까 하고 문화면을 살펴봤지만 썩 대단한 기사들이 실린 거는 아니었다. 거기에다가 그렇다면 그건 만화가 꼬박꼬박 나올 때 한 번도 기사 폭주가 없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의심도 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뭐가 생겼냐면 의심도 생겼고 이게 맞나? 라고 하는 회의감도 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갈게요. 자, 예감처럼 그는 신문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고 이 문화부장은 그에게 차나 한잔하면서 다방으로 내려가 위로 아닌 또 다른 위로를 건넨다. 여러분 위로 아닌 위로라는 건 이건 진정한 위로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지? 자, 그러는 다른 신문사의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여러분 그 당일에 가지만 거기서도 거절을 당하고 선배 만화가 김 선생을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이게 하루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갈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는 말했다. 남들은 제가 정순으로 떨어졌다고 부러워했거든요. 편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 말이에요. 총대를 쥐지 않으니까 말이죠.
군인 기분이 나진 않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 갑자기 군대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정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군인들은 여러분 군대에 얘들아 그런 이런 뭐 여러분 뭐냐 총도 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군인다운 행동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 근데 정우는 뭐라는 거냐면 예술계 쪽에 있거나 교양을 쌓는 일들을 군인이 담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군악대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 군인이 뭔가 예술가에 종사하고 있거나 아니면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그 군대 안에서도 음악을 담당할 수 있게 여러분 맡게 해줘요. 그러면 이 정우는 여러분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혹은 예술 교육 같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사들은 여러분 의대를 나오는 친구들은 의무고시 본 다음에 뭘 하냐면 여러분 군대를 가더라도 여러분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양이나 예술 쪽으로 빠지게끔 해줬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얘들아 훈련 같은 거 안 받을 거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편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자기는 이런 군인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총대는 여러분 정훈이랑 조금 대조가 되겠다. 얘는 뭔가 얘들아 군인이지만 군인답지 않은 이런 의미고 총대는 여러분 군인다운 행동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보편성을 띠고 있는 군인인 거예요. 이거예요. 자, 그는 취향이면서 기분이 취한 것을 느끼면서 말했다. 아마 그때 총대를 쥔 사람들, 즉 군인다웠던 사람들, 군인의 가장 보편적인 여러분 군인을 다 마치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에 앉아 있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가장 보편적인 여러분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여러분 미래를 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여러분 어디 나왔지더라? 보편적인 여러분 총대를 주는 여러분 군인이 아니었잖아. 자기는 정훈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장인은 정훈을 하고 있으니까 만화나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보편적인 여러분 이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특수한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불안정하고 항상 긴장하는 살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자기가 편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화가를 그러니까 너 좋아하는 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편하려니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자기는 너무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왜 군대 얘기를 꺼냈냐 라고 하는 건 자기의 인생은 지금 너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음 부분 갈게요. 김 선생님이 말했다. 힘이 없으면 말이야 그들의 뒤쪽에 앉아있는 패거리들의 하나가 소리쳤다. 인생이란 말이야. 또 나오시는군. 저 듣기 싫은 소리가 싫어서 이제 술을 끊어야겠어. 누군지 소리쳤다. 자, 여러분 16번부터 21번까지는 여러분 어디서 들리는 소리예요? 술집에서 들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죠. 그쵸? 술집에서 들리는 소리야. 자, 그러면 여러분 술을 마시면 다들 똑같아. 인생이란 말이야. 술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 하자고 얘기하더군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차나 한잔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카페 가자 이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잖아. 차나 한잔을 하자라는 건 여러분 이 문화부장이 뭘 말하려고 하는 수단이었어요. 여러분 해고를 얘기하려고 하는 수단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차나 한잔은 해고를 통보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자 여러분 해고를 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 이렇게 당일날 언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당일날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러면 해고를 한다. 뭔가 정식적인
규칙을 밟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현대인의 얘들아 뭘 보여주는 거냐면 냉정함. 그리고 뭔가 일을 여러분 인간 대 인간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무적으로. 그리고 아까 일단 문화부장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했더라? 어떤 건 진심이 아니라 피상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피상적이고 이런 여러분 차나 한 잔을 합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도시의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돼서 여러분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 길에서 누굴 만났어. 아는 지인을 만났어. 근데 여러분 연락을 안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만난 거야. 아니 뭐 어디다 되게 오랜만에 동창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딱 제일 먼저 뭐 말하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사하고 뭐 하게요? 헤어질 때?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밥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어. 이러면 안 먹는데 우리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면 선생님 저번 주에 일요일 날 진짜 오랜만에 그 초등학교 동창이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거의 한 고등학교 이후로는 연락 안 해본 친구가 연락이 왔어. 근데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는 계속 하는데 내가 동창회를 못 가. 오늘도 동창인데 못 가. 일단 수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이랑은 이제 다 같이 뭐 이제 뭐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나만 못 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 얘가 갑자기 연락 온 거야. 예은아 이렇게 연락 왔어. 그래서 너 남자이니까 친한 남자애가 아니니까 그죠? 뭐지? 결혼했어 걔. 자 얘들아 자 이렇게 뭐지? 막 이러면서 얘가 왜 갑자기 나한테 연락 왔지? 그래서 내가 수업 다 끝나서 왜? 너 무슨 일 있어? 누구야 무슨 일 있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아니 뭐 부탁하려고 하잖아요 뭐야? 부탁하려고라고 하는데 내가 순간 또 빌려달라는 얘기인가? 내가 순간 이러면 자 오랜만에 친구랑 연락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도 이제 속물적으로 된 거지. 딱 내가 부탁할 게 있어 하는데 딱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 이거 어떻게 거절하지? 막 보증 써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얘들 오랜만에 만나거나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끝나고 이제 통화한 다음에 그 통화 끝나고 뭐 이렇게 부탁을 이제 얘기했거든요. 부탁은 되게 사소한 부탁이긴 했는데 부탁 끝나고 이제 끝나면서 내가 뭐라고 할게? 야 우리 밥 한 번 먹자라고 했어. 그리고 나중에 찬화한다는 봤거든요. 얘들아 선생님 똑같은 행동한 거죠. 피상적인 거예요. 이러면 선생님 밥 먹을 생각 없어요. 이러면 밥 먹을 생각. 야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찬화 한 잔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가 받는 여러분 약간 소외감, 그가 얘들아 이런 사무적인 관계에서 느껴야 했던 약간 여러분 그 서먹섭함 이런 기분을 느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찬화 한 잔은 여러분 이게 문화부장이 이런 걸 했고 이걸 바라보는 여러분 그의 심리는 여러분 서운하죠. 내가 일을 했던 곳에서 정식으로 뭔가 얘들아 대우를 받으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들아 내가 차 한잔 마시면서 해고 통보를 받다니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야. 자, 그는 속으로 자기가 만화현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도 말을 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또 갈게.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얘기하거든요. 사람 웃기는 방법에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해서 만화가가 되는 건 아니더라. 바로 그 양반이 그랬어요. 두꺼비 같은 누나를 부라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여러분 만화가로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착각을 엎질러 내버린 그 키가 짱탈막한 이런 문화부장. 날 무척 무한하게 해줬지.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아까 계속 그라고 시점을 썼거든? 근데 갑자기 여기 몇 인칭이 나와? 2인칭이 갑자기 쓰이네요. 그럼 여러분 25번 여기 있잖아 얘들아.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시점을 쓰고 있는 거냐면 문화부장 부장에 대해 그가 서술한 내면을 몇 인칭으로? 1인칭으로 제시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전제적과 시점을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제시돼야 되는 게 원래 맞아? 1인칭이 아니라 작은 따옴표를 써야 되는 게 맞지. 그러면 원래는 여러분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쓰는 게 맞지만 작은 따옴표를 쓰지 않고 여러분 그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다 보여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시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을
될 것 같아요. 얘는 여러분 그라고 하는 사람을 뭘로 세운 거냐면 이 사람의 시선에서 다 서술해 주는 거야. 초점화자를 세운 거지. 그가 초점화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초점화자를 쓰고 있다는 건 여러분 무슨 전지어 작가 시점이라는 거예요? 제한적 전지어 작가 시점이라는 거죠. 그쵸? 제한적 전지어 작가 시점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내면을 위주로 더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험 때 미역국 먹으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시험 때 미역국 왜 못 먹어요? 미끄러지니까. 그치? 그러면 실패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너는 미역국이다라는 건 여러분 너는 해고될 거다. 이걸 관용적 표현으로 제시한 거야. 관용적 표현으로 제시한다. 자, 자기네 사장이 얼른 되져달라는 기도를 하던 그 사람, 난 참 면목이 없어서 참 혼났지. 여러분 여기 또 뭐 하고 있어? 또 1인칭으로 쓰고 있는 거죠. 여기 또 1인칭이에요. 이렇게 1인칭 쓰고 있는 거야. 자, 찬화 한 장, 그건 일종의 추파입니다. 여러분 추파가 뭐예요? 여러분 추파를 던진다고 하잖아요. 이성한테. 이성한테 추파를 던진다는 게 뭐예요? 추파를 안 던지니 얘들아? 이성한테? 여러분 추파를 던진다는 건 환심을 사다. 관심을 이끌어내려고 환심을 이끌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찬화한자는 여러분 뭔가 여러분 자기한테 환심을 사는 태도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이라는 건 김 선생님한테 얘들아 이해했는지를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자기가 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김 선배 여러분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얘들아 왜 혀가 안 돌아가요? 혀 왜 안 돌아가? 술 마셨으니까. 그치? 여러분 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술이 얘들아 입이 꼬이는 거야. 자 이럴 때는 대답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 여러분 얘는 술에 취한 거야. 술에 취한. 자, 그것은 내가 그 속에 성실을 다했던 우연히 끝나고. 자,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이 그의 인식이 너무 잘 드러나요. 그가 얘들아 아까 여러분 그 군대에 있을 때 얘들아 뭐가 됐었다고 했었지? 정훈되었었다고 했지. 근데 그 전부터 이 사람은 여러분 만화를 그렸던 사람은 아니었고 정훈으로 일을 하면서 군대에 있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만화가가 시작이 된 거야. 이 사람의 삶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만화가가 된 건 그냥 군대에서 우연히 정훈이 되어서 그런 거였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우연이 끝났다라는 건 여러분 만화가가 된 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연이 끝났다고 생각한 거야 얘들아? 우연은 왜 끝나? 나 이제 만화가 뭐 했어 얘들아? 해고됐으니까. 그치? 그래서 해고를 당했으니까 우연이 끝난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1번 가세요. 다음 페이지. 그는 술을 한 모금을 꿀꺽 마셨다. 새로운 우연이 온다라고 하는 징조다. 이건 낙관적이죠, 선생님. 그리고 김 선생님이 방금 비워낸 술잔을 취해서 이러면 이렇게 손을 막 떨면서 술을 따라주고 찬화 한 잔. 이건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색빛 도시라는 건 여러분 도시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대부분 설명하냐면 삭막하죠. 도시는 그 삭막하고 도시에 얘들아 그런 황폐한 모습을 색채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회색이라고 하는 색채.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따뜻한 비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 그 황홀한 실종에 쓰인 표현법이랑 똑같네.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는 거야? 역설. 맞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역설법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따뜻한 비극의 진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찬화 한 잔을 따뜻하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찬화 한 잔을 합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따뜻한 거냐면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물론 여러분 진짜 밥을 먹든 안 먹든 그래도 인사하고 서로 여러분 정답게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두 사람이
받는 말을 얘기해요. 이걸 얘기한다. 근데 여러분 비극이라고도 표현을 했어. 차를 마시는 행위가 왜 비극이냐면 여러분 뭘 전달받았지? 해고를 전달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을 종합을 해보면 자, 이 제품이 쓰여졌던 시기가 여러분 이제 김송옥 작가는 대부분 60년대를 배경으로 작품을 써요. 근데 여러분 우리 60년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였지나 독재도 있지만 산업화, 도시화,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고 있냐면 피상적인 관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제시하고 있다. 사람들이 얘들 밥 한 번 먹자라고 하는 그 따뜻한 인정 어린 말 속에도 그 피상적인 인간관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김 선생님 해고시키면서 차별도 나누는 이 인정 그리고 이 동양적인 회피 한국적인 미담 말입니다. 이러면서 얘가 비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인정 동양적인 한국적인 미담 이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 동양에서는 혹은 우리 전통에서는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를 진심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미담이다 따뜻하게 얘가 사람을 대해주고 사람에게 진정한 행위를 해주는 행위가 오히려 자기한테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전통적인 미담이 현대적 인간관계의 비정함 그리고 냉정함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걸 제시됨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그러면 어린이 신문에라도 그리고 있는 거 열심히 하게. 그러면 또 뭔가 달라질 테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는 여러분 신문사에서 연재하는 것도 있지만 뭐도 연재했어? 어린이 잡지만 하나도 연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자, 김 선생님 수를 드리면서 얘들 어딜 보냐면 여러분 37번 한번 봐보세요. 자기 술잔을 잡으려고 하는데 잘못해서 술잔이 넘어져 버렸다. 그는 손가락 끝에 엎드러진 술을 찍어서 술상위의 아톰 X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아톰 뭔지 아세요? 아톰 몰라 얘들아? 약간 키가 딸딱 녹았는데다 신발 그 검은색 부츠 신는 애 있어. 다 벗고. 자, 그러면 뭐냐면 다 다리들만 가리고 검은색 부츠 신고 얘들아 그 키 조그맣고 동그랗게 생긴 애 있어. 많이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자, 여러분 이 아톰엑스군을 그리는데요. 아톰엑스군 차나 한잔 하실까? 군과도 이제 이별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누가 들었던 말일까요? 내가 지금 아톰엑스군한테 하지만 누가 들었던 말이에요? 자기가 들었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자기가 들었던 말을 가지고 그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여러분 지금 아톰 X군이랑도 이별을 한다라는 건 여러분 어린이 신문 연재도 곧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해고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린이 잡지 만화도 끊길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가 끊기기 전에 자기가 먼저 얘기한 거죠. 아톰엑스군 이제 너랑 차 한잔 마실까? 우리 이제 이별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는 다른 손으로 자기 이마를 찰싹 뜯었다. 골치가 쑤시기 때문이다. 이러면 숙취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계속 해고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골치가 아픈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화성인 계략에 빠져서 군의 포로가 되어 바야흐로 생명이 위험해져
있는 다음호의 계속이었군. 그러면 여러분 아톰 X군은 지금 뭘 겪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 용사가 위기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아톰 X군의 이 위기를 여러분 지금 내가 다음 내용을 써야 되는데 다음호의 계속이라는 표현을 썼어. 그럼 이 다음호의 계속은 여러분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여러분 이 표현이죠. 그래서 자기는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장면, 이 아톰 X군이 위기를 겪는 장면을 다음 오는 계속이라고 써놨다는 거야. 자, 미안하다 아톰 X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 아슬아슬한 데서 재밌게 긴장감을 유도하도록 다음 호의 계속. 자, 그럼 다 그려진 아톰 X군을 여러분 이제 손가락을 수에 찍어서 지우기 시작을 했다. 미안하다 아톰 X군. 어떻게 군의 힘으로 적군을 뚫고 오길 바란다. 이때 난 힘이 없단 말이야. 나와 헤어지더라도 우주의 광대를 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 왜 나는 힘이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 왜 힘이 없어요? 난 실직을 했잖아요. 해고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해온 일에 얘들아 끊기면서 여러분 허무함도 들고 허탈함도 생기고 무력감도 생기기 때문에, 즉 여기는 이 사람은 완전 좌절의 순간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 이런 순간이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만화를 그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서 양쪽 뺨을 넓게 벌렸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있게. 자, 근데 여러분 이 아톰 X군은 여러분 내가 완결을 지어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완결을 안 내주려고 할까요, 여러분? 어차피 잘릴 거. 어차피 잘릴 것 같은데 자기는 여러분 이 완결을 해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왜 여러분 어두운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야 있길 바라는 걸까요? 영원히 얘들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말고 세상에 얘들아 이런 구조를 느끼지 말고 순수한 어린아이로 남아있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순수함을 아이의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지켜 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표현은 여러분 자기는 여러분 이런 순수함, 어린 시절의 순수함 가지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자기는 그런 거 이제 없어. 자기는 이제 세상에 막 찌든 그런 사람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밤늦도록 이렇게 술집에 앉아 있었다. 김 선생이 부축해서 태워준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는데 택시 안에 그는 술이 좀 어느 정도 깨어 있어. 그냥 술 완전 진창된 건 아니야. 깨어 있어. 근데 여러분 서류용 봉투를 택시에 내릴 때 안 갖고 내려요. 이건 여러분 의도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의도한 거죠. 그러면 서류용 봉투를 여러분 내릴 때 그대로 두고 내렸다라는 건 이건 여러분 의도를 한 건데, 자 여러분 이 서류용 봉투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갔냐면 해고된 신문사에서 경리부에서 준 거야. 뭐 마지막으로 뭐 서류 뭐 떼주는 이런 것들 줬나 보지. 그래서 해고된 여러분 신문사에서 준 거. 그러면 해고된 신문사에서 여러분 준 걸 그대로 두고 의도해서 내렸다면 의도를 갖고 두고 내렸어요. 그러면 이 말은 자신이 실직한 여러분 이 현실을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부정해요. 맞아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맞아요. 부정하고 거부, 즉 외면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자, 다음 부분 가세요.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여러분 이제 남편이 술을 먹고 왔어. 그래서 남편이랑 여러분 대화를 나누면서 옆집 아주머니가 얘들아 재봉틀 돌리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럼 여러분 이 아내랑 얘기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가? 어디 부분 가냐면 얘들아 60번 한번 가세요, 여러분. 자, 60번 하면서 선생님이랑 밑줄 그을거 같이 한번 밑줄 그어버리자. 자, 아내가 캐캐거리면서 그의 귀에 속삭였다. 그만해두자 아니야. 요거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꽤 오랫동안 웃었나 보다. 아주머니가 지금 무안해하고 있나 보다. 재봉틀 소리가 그쳐 있었다. 왜냐면 아주머니가 방구 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구 소리가 옆집까지 다 들린 거예요. 너무 얘가 좀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을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이 아주머니는 좀 여러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방구 소리가 옆에 다 들렸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하고 아내가 너무 크게 웃어버리니까 이 웃음소리도 어떻게 되냐 하니? 들리겠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무안해서 재봉틀을 하던 걸 멈추는 거야. 그러면 그 멈춘 거를 여러분 지금 뭐 하냐면 내가 무안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원인인 거죠. 무안함을 느낄 거라 추측했던 이유예요. 아유 돌려요 아주머니. 어서 재봉틀을 돌려요. 여기 밑줄. 자 웃음소리가 잠꼬대였던 것처럼 할 수 없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왜냐면 상대방이 너무 무안해할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러면서 아까 낮에 버스카드가 자기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던 영감을 생각했다. 아주머니 그건 건강한 증거입니다. 돌려요. 어서 돌려요. 여러분 여기 밑줄 다 그어주세요. 그 사이 재봉틀이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방귀 좀 뀌었거니. 입술을 삐죽 내미는 아주머니 얼굴을 내가 상상하고 추측을 하죠. 자 그럼요 아주머니. 방귀 좀 뀌었거니 재봉틀 소리를 주게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돌려요 어서요. 여러분 여기 밑줄 딱 그어주세요. 여기 밑줄 딱 그어. 자 여러분 지금 이 60번 부분에서는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내가 얘들아 그 아주머니랑 지금 여기 방 안에서 들렸던 이 소리 때문에 내 내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건데요. 지금 선생님 밑줄 그은 부분은 그가 아주머니하고 아내에게 건네는 속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 밑줄 쳐놓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 서술상의 특징이 너무 잘 드러나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너무 잘 드러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의 형식이 너무 잘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61번. 그는 두 팔로 아내의 상반신을 껴안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도 아내를 때리게 될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옆집 아주머니 재봉틀 돌리고 있잖아. 밤늦게까지. 그러면 이 옆집 아주머니 있잖아요. 여러분 형편이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 안 좋겠다. 밤에도 재봉틀을 돌리고 있다는 건 낮에도 밤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의 형편이 좋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좋지 않아서 맨날 옆집 아저씨랑 맨날 싸워. 여러분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맨날 싸워요. 싸우다가 얘들아 옆집 아저씨가 아줌마를 뭐 하는 거야 얘들아? 가정폭력도 해. 때려. 그러면 여러분 아저씨가 아주머니를 때리는 상황도 생기는 거야. 근데 자기 봐봐 얘들아 자기 봐봐. 자기도 여러분 지금 실직을 했잖아요. 그리고 해고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어린이 잡지도 언제 해고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지금 상황이니까 나도 경제 형편이 안 좋아지면 그러면 여러분 아내랑 뭐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싸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예상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경제 형편이 안 좋으니까 아내랑 뭐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내를 때릴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걸 때릴 것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아주머니가 여러분 그렇다고 얘들아 형편이 없다고 때리면 안 되죠. 이건 정당화해서는 안 되지만 여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아주머니가 매일 맞고 아저씨가 때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 자기도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이에요. 이거고 그러자
맞아. 앞으로 다가올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날들이 무서워져 와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면 아내랑 정말 사랑하는 사이거든? 근데 이 아내를 내가 때리는 순간이 오면 어떡하지? 내가 과연 이렇게 완전 부도덕한 사람이 돼버리면 어떡하지? 그게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안감, 무서움이 생기면서 그 무서움의 행동이 바로 울음인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아내를 껴안고 있는 자기 팔에 힘을 더 꽉 주는 거야. 아내를 더 꽉 껴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꽉 껴안는 여러분 이 이유는 여러분 우선 첫 번째 울음을 참으려고. 그리고 자 여러분 울음을 참으려는 의도도 있지만 사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뭐야? 불안하고 무섭잖아. 이걸 해소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무서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건 그래도 아내한테 난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정말 나 때문에 가난해서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다라는 건 그러면 여러분 아내에 대한 여러분 미안함, 아내에 대한 연민 이것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찬환자는 여러분 이런 그냥 현대인들이 직장을 가지면서 겪는 여러분 이런 불안함, 여러분 현대화 도시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잠깐 5분 쉬고 한 번 더 바로 시작할게. 5분만.